안녕하십니까. 세부 6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인코더 디코더의 구체적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어떤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셀프 지도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점이 트랜스포머가 지금 현재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셀프 지도 학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어떤 그 학습을 시킬 때 지도 학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출력이 나오면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얼마만큼 잘못됐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이제 지도 학습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셀프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셀프 지도 학습인데 그 전까지의 지도 학습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자이어드 리스폰스가 반드시 있어야 됐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게 뭐다. 이제 그게 이제 X 여기서 물결무늬처럼 된 게 이게 디자이어드 리스폰스고 이게 이제 X가 이제 입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디자이어드 리스판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체 인식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전부 이제 그 경계선을 긋고 이제 라벨링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엄청난 그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디자이어드 리스판스를 이제 입력값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 그 세브에서 이제 학습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인코더에서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가지고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코더에서는 어쨌든 이런 강아지 그림이 하나 있다고 치죠. 그래서 그 강아지 그림을 이제 세브 알고리즘을 가지고 CX 파라메타로 전부 변환을 해보면은 그게 뭐 딱 부러져 가지고 하나만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서도 전에 시즌 1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I shot the elephant in my pajama 그러면은 그 in my pajama라는 게 그 내가 파자마를 입고 코끼리를 쌌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파자마를 입고 있는 코끼리를 내가 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은 뭐 코끼리가 내 파자마를 입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자마를 입은 채로 코끼리를 쌌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경우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메타를 구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올 텐데 이런 값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값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파라메타의 예측치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수많은 경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그림을 그냥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보면 이런 강아지일 수도 있고 예측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만 좀 비슷하고 나머지는 다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게 좀 그런 비슷한 파라메타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할 거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굉장히 이제 그 익숙한 단어가 되는 건데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오브젝트를 벡터 임베딩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베딩이라는 거는 그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을 식으로 숫자로 변경을 하는 거를 임베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벡터 값으로 임베딩하는 걸 벡터 임베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그 파라메타 값, 즉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드러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를 이걸 좀 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구들이 있는데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다고 보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파란색일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좀 몰려 있는 거고 녹색은 이쪽에 몰려 있고 빨간색은 이쪽, 노란색은 하늘색은 이쪽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이스들이 나눠져 있는 거죠. 나눠져 있는데 또 모양들이 다르니까 이거는 가구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에 되면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디멘전이 커지겠죠. 그래서 가구인 경우에 이런 모양에서는 파란색 중에서도 여기에
위치가 되고, 요게 이제 벡터 인베딩 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위치되고, 여기 위치되고. 그러니까 n 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에서 이렇게 위치가 되는 겁니다. 빨간색은 또 빨간색 있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색은 또 갈색 위치가 되고, 녹색은 녹색 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하나의 그 오브젝트를 그 n 디멘셔널 그 스페이스 상에서 전부 그걸 하나의 벡터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벡터 인베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하고 X파라를 구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벡터 값이 뭐 한 200개의 파라미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200개의 차원을 갖는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그 이 값들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게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대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학습을 잘 시키려고 하려면은 최대한 파라미터 예측을 잘하고 최대한 잘 검증해야 된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 C하고 X 파라미터를 여기서 그 이미지에서 구할 때 가장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그 시즌 1, 2를 통해서 이제 설명드린 거가, 세부 알고리즘 설명드린 거가 바로 이거를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제 검증을 할 때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미지를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출력으로 나왔다 이거죠. 이게 출력으로 나왔으면 두 개를 그냥 빼요. 그냥 이미지를 사이즈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빼서 그걸 에러 넣으면은 뭐 이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귀 모양이 약간만 다르고 코의 위치만 약간만 올라가고 뭐 입이 뭐 벌려진 정도만 약간 다르고 이러면은 이게 에러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심사임당 5만원권 위패를 한번 예로 이제 그려 놓은 건데, 이게 한 몇 년, 한 1, 2년 전인가 유명했던 아주 이제 허접한 신사임당 5만원권이죠. 이것도 사실은 뭐 시장에서 뭐 장사하고 막 난리치고 옆 사람 뭐라 그러는데 그냥 슬쩍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다른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만약 이거를 이런 식으로 뺐다 그러면은 절대로 뭐 아무리 뭐 정신이 없어도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거 두 개를 빼면은 뭐 거의 에러가 전부 허옇게 나올 테니까. 근데 뇌에서는 그런 식으로 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을 전체를 다 이제 그 패턴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쓱 보고 노란색이고 그냥 여기서 머리채 올린 뭐 이제 그 여성 한 명 있고 뭐 있구나 5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이 기준을 이제 뇌에서 하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같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C하고 X 파라미터를 가장 잘 예측을 하는 거였죠. 그걸 위해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 이제 추가 입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앞에 있는 배경은 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제 물체들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뽑아내는 거는 크립세그를 이용하면은 위와 같이 어느 정도 실루엣 정도는 떼어낼 수가 있어요. 뭐 약간의 뭐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잘 띄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가지고 배경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인포메이션이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여기서 고양이 같은 거를 이제 개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건데, 여기서 이제 엣지, 그러니까 여기서 캐니 엣지를 썼는데, 캐니 엣지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은 그 엣지에 딱 맞게끔 이제 개를 그려줘야 돼요. 그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CX 파라미터를 추출해내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심사임당 5만원권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냥 빗맵으로 검증을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뇌에 있는 그대로 이제 프로세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비트맵이 아닌 곡률 패턴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곡률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전 시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로 이제 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시트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곡률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 곡률이라는 걸, 패턴을이라는 걸 보면은 크기와 이제 회전의 관계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하다못해 지폐를 이렇게 접어줘도 알게 되고 구겨줘도 알고 뭐 그런 식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 회전과 크기와 그 다음에 이제 차폐 그런 거를 다 이제 곡률 패턴을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곡률 패턴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어떤 그런 시그니처 부분들만 떼어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신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채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고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5만 원이라는 글자가 써 있고 이런 건 몇 개만 이제 그냥 쓱 판단을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저해상도로 이제 그 비교를 하는데, 그래도 저해상도도 어느 정도는 이제 비교가 되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없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어쨌든 그 뇌에서, 하는 그 패턴 비교 방식은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패턴은 아까도 이제 그 심사임당 경우에서 마찬가지지만 사케드가 되는 모든 위치들만 RF별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사임당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머리채 비교하고 여성이고 뭐 노란색이고 이런 것만 비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뇌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면은 이제 사케드가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기계에서 비교를 할 때에도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러한 그 시그니피컨한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로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클립세그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 포그라운드, 즉 앞에 있는 그 그림에 이제 물체들이 떼어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물체들을 떼어내면 거기에 대한 윤곽을 비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그 시그니피컨트한 부분이 여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여기로 와가지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또 더 자세하게 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더 고밀도의 고해상도의 그 어떤 그러한 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시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속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 정도에서 비교하고 그냥 끝내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요 정도에서 비교하고 끝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게 5만 원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모든 이미지를 다 하나하나 스캔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뭐 점 하나라도 틀린 거가 있으려고 그러면 이제 모든 이미지를 전부 이렇게 고해상도로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결국 이런 식으로 RF별로 요만큼 그 RF에 속한 부분들만 이제 계속 비교를 하게 되니까 결국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저해상도로 그냥 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다 이 차례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비교를 한다 그러면 화면 전체를 다 고해상도로 비교를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고해상도로 중요한 부분들은 고해상도로 하나하나 비교하는 경우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저해상도로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것만 이제 있으면 넘어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뇌에서 인식하는 기제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그 파운드의 동전에 거기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새겨져 있었는데, 그 엘리자베스가 왼쪽을 보고 있는지 오른쪽을 보고 있는지 그거를 맞추는 사람도 없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관은 어떤 왕관을 쓰고 있는지 뭐가 어떤지 뭐 이거를 물어봤더니 그걸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동전이나 화폐를 이제 이 거래를 할 때는 이거 그냥 동그랗고 그냥 동전이고 그냥 엘리자베스 비슷한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걸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급하게는 이런 식으로 되진 않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어느 정도 해상도까지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그거를 학습을 시킬 거냐,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유용한 자원이나 뭐 이제 컴퓨팅 파워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해상도까지 이렇게 뭐 세팅을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뭐 정확도는 높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알아서 트레이드 오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할 거 뭐냐면은 파라메타들을 이제 비슷한 부류로 묶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의전 색깔별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모양별로 인베딩을 해가지고 n 차원으로 이제 그 벡터 인베딩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부류들은 이거는 이제 의자나 가구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구, 의자나 가구에 해당되는 거를 먼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색깔별로 분류하고, 또 그 다음에 다리가 몇 개냐, 상판이 있느냐, 이런 걸로 또 이제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컬하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어라키컬한 분류에 대해서 뭐라도 하나로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경우는 이제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적으로 AI에 한번 그려달라고 해봤습니다. 가발 하나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왜냐면 가발이라는 거는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를 그려줘 그러면은 머리채가 이제 그 조선시대 여성을 그리면 이제 쓴 형으로 나오는데, 사자 갈기를 그려줘 그러면은 사자 갈기만 따로 되어 있는 건 없죠. 가발은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자 갈기는 사자 그림을 통째로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거는 그려주고 없는 거는 할 수 없이 그냥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털강아지 그려줘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헤어, 즉 영어로 이제 헤어라는 거가 헤어나 이제 fall, 이건 fall가 있죠. 그런 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의 이제 빗살무늬 같은 그런 무늬가 있는 거고, 약간의 이제 그런 어떤 다른 거하고는 특징 지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것처럼 이제 빨간 색깔별처럼 이제 특징 지워지는 어떤 그런 캐터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 아니다, 너무 이제 캐터고리가 벗어났다 그럴 때는 그거를 이제 제껴야 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모든 경우를 도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도 오차값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에서 그 신사임당 5만 원권처럼 이거는 위조 지폐네라고 해서 딱 그런 식으로 이 발견이, 그러니까 오차값이 어느 정도 이상을 켜진 경우에서는 학습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개의 입력을 전부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그 5만 개를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뭐 5만 개에서 5천 개가 학습에서 제외됐다 그러면 4만 5천 개밖에는 학습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정도도 이제 그 충분히 그 입력이 많으면은 한 20% 30% 제외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학습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템포럴 쪽에 이제 그거를 이 모션 벡터죠. 모션 벡터가 나와서 이제 템포럴 쪽에 프레임별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